헤드기어가 어떤 장치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치료 시작했을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헤드기어는 일반적으로 크게 봐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얼굴 골격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경우에 사용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상악이 돌출되어 있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하악이 후퇴되어 있는 경우에 이런 골격형을 교정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두 번째는 성장기 어린이들에서 치아가 배열될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또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착용 시간은 제가 이제 이상적으로 말씀드리기로는 하루에 이제 자는 시간을 포함해서 12시간 끼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아침에 7, 8시 정도 일어난다고 생각하면은 저녁 7시나 8시에 시작을 해야 12시간이 확보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습니다. 자는 시간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시에 잔다고 하면은 8시나 9시 정도부터는 끼기 시작한다. 그래서 자는 시간보다 조금 더 끼게 한다. 이게 현실적인 목표가 되고요. 이상적으로는 이제 12시간을 맞추면 더 좋겠죠. 낮에는 안 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밤보다 효과가 적고요.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구속받는 느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낮에도 끼는 것은 권유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 전날에 밤에 많이 착용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낮에 추가로 끼기보다는 어제 많이 못 꼈으니까 오늘은 이제 밤에 착실하게 조금 일찍 끼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꼈을 때 이제 약간 구체적인 걸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윗니에 이제 헤드기어를 낄 수 있는 작은 장치가 이제 부착이 되어 있고요. 잘 보시면은 작은 구멍이 있죠. 반대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구멍이 있고요. 이너보우라고도 하고요. 뭐 이런 철사의 이 부분을 먼저 한쪽부터 먼저 끼는 게 좋고요. 방향을 잘 맞춰서 이렇게 넣으면은 그냥 스르렁 이렇게 들어가요. 다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향을 일단 잘 맞춰야 되고요. 한쪽을 잘 넣었으면은 이제 반대쪽을 이렇게 봐서 반대쪽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방향을 잘 본 다음에 방향을 잘 맞춰가지고 아, 이 방향이구나, 입구가 여기구나 이렇게 본 상태에서 끼는 거죠. 그리고 양쪽이 다 들어간 상태가 되고요. 정면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제 넥밴드라고 하는데 제가 끼라고 한 그 자리에 한쪽 먼저 끼고요. 목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돌린 다음에 반대쪽도 이렇게 껴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말로 설명드리면 쉬운데 막상 처음에는 조금 쉽지가 않아서 어머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고요. 요거를 이제 낄 때 주의사항을 좀 설명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넥패드라고 하는데요. 목으로 지나가는 이거 패드인데요. 이게 앞뒤가 있죠. 요 부분, 이 판판한 부분이 목을 향하고요. 이쪽은 이제 바깥쪽을 향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강하게 잡아당기게 되면 안전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빠지는 게 고장난 건 아니고요. 안전을 위해서 너무 과도한 힘이 주어지면 빠지게 돼 있으니까 빠지면 어떻게 빠지냐면 이렇게 분리가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치과에 오시거나 아니면 다시 이렇게 끼면 됩니다. 이너보 여기 금속으로 된 부분을 보면은 여기 숫자가 써 있고요. 숫자가 써 있는 부분이 이제 위쪽을 향하는 거고요. 옆에서 봤을 때도 보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루프가 있는데 볼록 나온 부분이 위쪽을 향하는 겁니다. 이쪽에 보면은 약간 금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철사를 이제 부착하기 위해 가지고 금속 합금을 쓰게 되는데 그 금속에 은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검은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녹을 쓸거나 한 건 아니니까 깨끗하게 닦아내거나 아니면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끼고 빼고 하는 과정에서 방향을 못 맞추고 힘만 많이 주다 보면은 이게 좀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힘을 줄 수가 있거든요. 흔들흔들하면 이게 일종의 지렛대처럼 이렇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장치에 힘을 좀 많이 주게 됩니다. 밴드라고 하는 이 장치가 조금 헐거워지거나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장치를 계속 끼지 마시고 그때는 이제 장치를 중단을 하시고 국가에 약속을 잡고 오셔가지고 새로 고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 헤드기어를 집에서 이제 끼다 보면은 당연히 교정이 되니까 조정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뭐 이거라든지 이 당기는 정도의 세기라든지 이 철사의 형태라든지 제가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크받으러 오실 때 꼭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누워서 이제 잘 때 많이 불편하지 않겠느냐, 이거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거든요. 우리 애기 잘 자야 되는데 껴가지고 잘 못 자면은 키도 못 자라고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대부분 하루 이틀이면 적응을 하고요. 첫날부터 바로 잘 자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처음 생각보다는 막상 해보면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헤드기어 처음 끼면은 하나도 안 아픈 아이들도 있는데 뭐 며칠 정도 조금 당기는 느낌이 드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뭐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안 아픈 아이들 반, 조금 당기는 아이들 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당연히 약간 불편한 면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배대기가 처음 시작하면 일주일 있다가 이제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어떤 게 불편했는지 좀 궁금한 게 또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일주일 뒤에 체크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집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여행도 갈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건지 상황을 봐서 판단하기보다는 아이들하고 미리 원칙을 세워놓는 게 좋은데요. 제가 권유드리는 방법은 이틀 이상 여행을 간다 이럴 때는 장치를 가지고 가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요. 장치를 가지고 가는 대신에 끼는 시간을 좀 줄이는 것을 좀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여행을 길게 갈 때는 가지고는 가는데 낮이나 저녁 시간에 이제 여행 가서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는 끼지 말고 딱 자는 시간에는 그래도 웬만하면 끼는 걸 권유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하고 어머님하고 미리 원칙을 세워 놓아야 중간중간에 여행을 가거나 친척집에 가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를 해놓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